네, 인터넷 게시판 또 문자, 전화로 실시간 참여해주세요. 실시간 카운슬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500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시겠죠? 네, 500님께서 하림홀딩스를 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네, 절반의 비중을 뚝 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6,300원이네요. 네.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장영준 과장님, 이분 50%나 비중을 실으셨어요. 예, 일단 오늘 매수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작년 9월 달에 물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다면은 조금은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차트상으로 이제 꺾였으니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림홀딩스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슈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NS홈쇼핑이라고 보유 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곧 조만간 상장합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때 구주 매출 일부 하고 상장했을 때 비상장보다는 이 유동성 효과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더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첫 번째였고, 페노션 인수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이 페노션이 최근에 보면 영업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게 사실 하림홀딩스는 그 전에 뭐 사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오리, 닭, 그다음에 뭐 햄,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이 하림홀딩스 전체로 봤을 때 페노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 페노션이 상당히 업황이 저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비교적 싼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선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선 비싸게 용선료를 내 가지고 배를 빌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이자 비용 부채 부담이 없고 가지고 있는 사선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유가 하락 부분 때문에 이 그 운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비대이 지수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마진 부분이 좀 회복됐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NS홈쇼핑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페노션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이미 한번 올라왔고 이 NS홈쇼핑이 제가 봤을 때는 흥행에 실패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홈쇼핑 주식들 뭐 CJ 홈쇼핑이라든지 현대홈쇼핑 뭐 GS 홈쇼핑 이렇게 있는데 홈쇼핑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안 좋은지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규 홈쇼핑에 대한 그 라이센스를 부여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홈쇼핑 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모바일 쇼핑이나 아니면은 해외 직구 뭐 이런 인터넷으로 이제 쉽게 접하는 이런 그 문화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NS 홈쇼핑이 조금 더 먼저 상장했으면은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쳐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관 예측 수요도 좀 많이 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흥행에 만약 실패하고 처음에 시초가에서 밀린다. 이러면은 하림홀딩스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하림홀딩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가격도 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에 만약 오늘 종가에 사셨다면 그런 이슈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계속 윗골이 달거나 음봉 나오면서 흐름이 좀 좋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NS홈쇼핑에 대한 상장했을 때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회사가 페노션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다른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선은 지지하지 않을까 보고 이 21선을 깨면 일단은 손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크진 않으니까 만약에 21선 지금 가격에서 만약 만난다고 하면은 6,100원대 중반 정도 되겠나요? 뭐 그 정도 될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21선은 조금 지키면서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반등을 했을 때 저는 크게 반등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만약 NS홈쇼핑에 대한 가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면은 그냥 매입가 이상에서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을 만약에 재매수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NS홈쇼핑이 아니라 하림홀딩스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NS홈쇼핑 상장 이후에 한번 밀릴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한국약품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고요? 네, 13,200원 매수했고요. 네.
한 20% 되는데요. 네, 목소리 낯이 익으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미란 앵커님. 네, 투자 잘하고 계시나요? 부강약품도 진단했고요. 아, 네. SBS 콘텐츠 허브도 했고요. 아, 맞아요. 아우, 안녕하세요. 네, SBS 콘텐츠 허브 수익 나셨잖아요. 네. 제가 기억합니다. 안국약품까지 좀 제약주 쪽에 관심이 또 있으신가 봐요. 네, 제약주 부강도 갖고 있어요. 네. 높이 올라가는 주식은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네, 네. 정말 수익 잘 내고 계시네요. 저희가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니, 요즘 또 오늘부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또 코스닥을 파니까 매도 네. 치니까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코스닥의 제약주를 갖고 계십니다. 안국약품. 자, 네. 코스닥이 약간 주춤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네. 전략 필요하신가요? 김봉만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약주 부강약품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코스닥이 다음 주가 아마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심하게만 흔들리지 않으면 네. 코스닥의 제약업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안국약품이 좀 느린 듯 합니다만 이런 패턴은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조금 안 되는데 작년에 예. 영업이익이 한 117억 정도 기록했죠. 예.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도보다도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예. 지금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면 제약주는 또 이제 그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제조업체하고는 달리 좀 봐야 돼. 약간 좀 높게 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전체 전략을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제약업종의 월봉 차트예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이요. 그림 잘 보이시죠? 하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예, 월봉 보시면 지금 예, 예. 거래소의 제약업종이요. 예. 예. 8년 고점을 지금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는요. 예. 대한민국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 소위 얘기하면 아무도 걷지 못했던 자리. 신천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하늘이 네. 뚫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래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닥 종목군에도 이런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1월달, 2월달까지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먼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제약업종 못 올라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좋게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홀딩 예. 하시면서 예. 전체적으로 그 직전 고점이 17,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월봉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12,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지금 이번 달까지 V자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V자 반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얘기고 예. 단지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또 V자 반등이 나와버리면 3개월 동안 주가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직전 고점에서 한번 차익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 좋은데 예, 다 예. 좋은데 계단형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 뭐가 급했던지 3개월 동안 쭉쭉쭉 치고 올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예.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됐기 때문에 예. 직전 고점 17,000원 정도 주게 되면 거기서는 예. 일단 절반이라도 좀 차익을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은 14,000원이에요. 예. 예, 14,000원만 이후에 크게 심하게 안 깨면 예. 이 종목은 코스닥 지수와 상관없이 좀 중기적으로 많이 갈 겁니다. 14,000원은 14,000원 깨면 손절할까요? 지금 사신 가격이 13,200원이니까 예. 14,000원을 종가사로 심하게 깨면 그때 물량 반만 줄이셔도 돼요. 다는 예.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중기로 보실 것 같으면. 예. 예,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쪽은 17,000원. 물론 그 이상 봅니다만은 예. 기술적으로는 그 라인에서 절반 차익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좀 더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요즘은 크게 손실 안 보시죠? 네. 네, 그러실 것 부강약품도 같아요. 많이 가더라고요. 13,000원에 샀는데 오늘 100% 이상 수익 났더라고요.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 넘었어요. 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공을 쌓아 나가셔야 될 텐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0710님께서 주셨는데요. 인바디 알아보겠습니다. 인바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39,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5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아, 인바디 장용준 과장님 여쭤볼게요. 인바디가 121선 이탈 시도하다가 지지를 했어요. 예. 이제는 어떤 조정이 끝난 것인지 이분 좀 손실이 꽤 나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인바디가 어떤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나 아니면은 그 예방의학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으로 향후에 어떤 질병이 걸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의료 관련 기기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 500억대, 그리고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예상액이 이제 120억에서 130억인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인바디가, 잠깐만요. 지금 인바디가 4,500억이니까 지금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런 종목, 밸류에이션보다 과도한데 성장성 때문에 올라간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위에서 꺾였을 때, 특히 생각하시는 뭐 21선이든 이런 게 꺾였을 때는 손절을 잘 해야 되고, 높았을 때 좀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같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아니면은 메디톡스 같이 보툴리늄 특별한 얘만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휴젤이라는 이제 곧 상장 회사가 하나 더 나올 건데, 그런 독자적인 회사가 아니라 인바디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쟁 심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일단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주봉상으로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살펴보면 일단 많이 올랐다가 지금 꺾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보이는 빨간 선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거든요. 이거를 종가상으로 깨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종가상으로 깨면은 일단 손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이 3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봐가지고 31,900원을 종가상 민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 그 가격을 지질난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등 폭을 저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바로 전에 흘러내리기 전 시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37,000원 부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뜨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전일 시초가보다 밀리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리면, 31,900원을 종가상으로 주봉상 안 깨면은 홀딩을 하되, 종가상 깨면은 손절을 하고, 그거를 지지를 하고 위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일봉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 홀딩을 하시다가, 음봉이 나오는 시점인데 그 음봉이 작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일 전일 시초가를 깨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단기 반등으로 봤을 때는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보다 밑에서 좀 팔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실 관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인바디였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그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6,200원 20%, 원래는 30%가 좀 넘었었는데, 네. 17,600원인가 700원인가 거기서 10%를 줄였는데, 그 후로는 계속 거기까지를 못 가고, 16,400원, 300원 가면 올라오고, 또 17,200원 가면 또 내려오고 계속 네.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저 어저께 뭐 그냥
또 많이 이렇게 올라오길래 이제 또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또 그걸 다 하락시켜 버리니까 오늘 어떻게 3% 가까이 하락했어요. 네. 11월 초에 큰 음봉을 내고 개파락했던 이후에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애태우는 그런 주식인데요. 세 분 너무 카운슬러. 답답해요. 예. 카운슬러가 답답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 보시죠. 어떤 분 선택하실까요? 네, 고강현 전문가님요. 예. 네, 고강현 의용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자리를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급락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상 보면은 뭐냐면 가장 힘든 라인이 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바로 그냥 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을 몇 번씩을 한 서너 번 아니면 네다섯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아주 좀 개인들을 피곤하게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이 바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은 지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 쪽의 좀 침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의류적이라든지 이쪽 섬유 업종 같은 경우 약간 좀 부진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부분의 실적은 사실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이직 하우스의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부분의 이제 실적 성장 가능성인데 이쪽이 이제 올해 2015년도 보면은 상당히 좋게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매출액 예상 매출액이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2% 증가한 한 6,2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67% 증가한 이제 4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이것이 이제 국내 부분에서 성장이 아니라 중국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지금 상승이 여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16,600원이고 매수 가격이 이제 16,200원이니까요. 15,500원, 15,500원을 기준점으로 딱 잡고 15,500원이 안 깨지면은 버티면서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시고 15,500원이 만약 이탈되면은 손절 짧게 이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위험 관리도 하고 또 수익 나게 되면 수익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면 얼마의 매도가를 잡을까요? 예,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 정도 지금 가격보다 10% 상승 지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또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5,500원이 이탈이 안 되면은 들고 계시고 15,500원이 깨지면서 이탈하면은 거기서 이제 손절하고 짧게 손절 한 3, 4%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서 손절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S죠? 네, 크림스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봉만 전문가님께 여쭤보셨어요. 삼성 SDS 오늘 동시호가에 5,000원이 더 올랐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내일 하락시키려는 추가 공매도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28만 6,000원이시고요. 50% 비중이 있으십니다. 오늘 7%의 강세였는데 아직 손실 복구가 다 못 되셨고요. 비중도 크시고요. 자, 궁금하신 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 지수 상승 여파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 따라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연중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그 여파에 의해서 그동안의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까지도 동방산성이 나왔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특별한 의미 부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또 이제 하락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SDS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SK CNC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단기 또 이제 악재가 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 또 매도 물량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현대글로비스에서 경험을 했듯이 아직까지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현재 주가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V자 반등은 추가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없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30만 원까지는 일단 반등을 기대는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 당분간 이번 달까지는 좀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내일 만약에요. 오늘 이제 거래 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까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난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여기서 개파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갭 라인까지는 충분히 매꾸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차익실현 해주시고 아니면 뭐 30만 원을 살짝 건드리는 아니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후에 오늘 시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가 아침에 갭 떠가지고 시가, 저가, 종가, 고가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시가인 26만 2천 원, 4천 원, 5천 원 구간을 이탈하게 돼버리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역N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역 사이클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단기 손절가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에서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해주는 31만 원 라인까지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또 여러 가지 케이스의 전략들을 알아봤는데요. 저희의 의견은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요. 데스매치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